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자, 쇼박스가 오늘 장중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5% 상승하고 현재는 7% 전후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8,000원을 넘지 않고 7,900원대를 고점으로 인식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7,900원대가 오면은 주가를 위에서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쇼박스 이 종목은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오늘의 상승은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봉될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쇼박스는 영화 배급사로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제 비상선언이 개봉할 텐데, 이 영화는 순 제작비 275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블록버스터입니다.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뿐만 아니라 또 등장 인물들이 또 이병헌 등을 비롯한 유명 배우들이라서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되면서 영화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상황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여전하게 흑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화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흥행. 그런데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 꽃이 지게 될지 우리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4분기로 봅니다. 이 4분기 중에서 특히나 11월과 12월이죠. 11월과 12월. 2019년 이전에는 6년 연속 매년 2조 원의 매출을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2019년 이전까지 보시게 되면 해마다 2조 원의 매출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년 연속 2019년도까지 6년 연속 2조 원대를 매출 기록했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침체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월과 12월이 관건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또 영화 시청도 자유롭게 하게 될 텐데, 6년 연속 2조 원의 매출을 발생했다는 것은 매월 1,500억에서부터 2,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3,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2개월 동안에 2,000억의 매출이 나오는가, 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현황을 보게 돼야 되는데,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1,000억 매출이 나와야 되죠. 앞으로는 냉정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징어 게임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또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기껏해야 10억을 투자한 겁니다. 쇼박스가 10억 투자했어요. 그 10억 투자해서 얼마나 벌었을까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작사 입장에서도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면서 제작비의 20%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리 글로벌하게 1조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출을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작비 200억의 제작비 플러스 20%면 기껏해야 40억이에요. 40억 수익에서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분배를 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많이 거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영화 관련한 모멘텀이에요. 영화 관련한 이제 상승 모멘텀인데, 또 한편으로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두 달 동안 2,000원 매출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수급면에서 보게 되면 기관 외에는 매도고 개인만 순매수 중이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개인만 23억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고점이라 인식하고 차익을 쏟아내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건은 실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럽다고 보는 것은
8,000원 부근 오면 차익 매물에 시달린다는 거. 7,900원부터 8,000원 사이를 고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7,900원 선 오게 되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저항권에 있어요. 저항권을 뚫고 가지 않고 쉬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물대죠. 7,900원부터 8,000원대 사이는 큰 매물대를 할 수 있어요.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2015년도입니다. 이 당시는 매출이 2조 원이 발생할 때였어요. 2조 원이 발생할 때에 8,000원대 거래가 많았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2015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 그리고 많은 흔적이 바로 8,000원대입니다. 7,900원부터 8,1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가려면 아주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매물대 뚫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 필요, 곧 많은 거래량입니다.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최근에도 이제 거래량은 그래도 의미 있게 나왔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10월 초에 보여줬던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1억 주가 나왔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일일 거래량의 이제 1억 주 정도는 나와야 이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량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월봉에서 보면 매물대 저항이 역시 이제 8,000원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상승하더라도 월봉에서는 쉬었다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쉬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월봉에서의 저항은 바로 뚫지 않고, 월봉 저항의 경우는 바로 뚫지 않고 쉬었다가, 좀 쉼이 필요한 상황에서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월과 12월에 실적을 판단하는 그런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매출을 확인하면서 쉬었다가 안도하면서 1월 달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후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후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와 같은 그 정책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영화 상영도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매출, 정상적 상황에서의 매출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만 쇼박스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2조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는 새롭게 부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 거예요. 쇼박스의 목표가도 안내 받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그저 주가를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현재 7,900원, 그러니까 7,300원부터 8,000원까지 거래되는 흔적을 본다 그러면 지난 3년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최근 3년 동안 매수자들은 모두 수익이에요. 수익인데 이제 더 욕심을 내겠죠. 또 욕심을 낼 상황인데,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현실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쇼박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쇼박스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